예, 먼저 증인 김대경에 대한 2025년 10월 10일자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입니다. 김대경은 2024년 12월 7일 16시 10분경 통화 중 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부터 비아폰 전자정보 현출 방해가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대경은 2024년 12월 7일 16시 30분경 김성훈과 다시 통화를 하며 김성훈에게 수도방위 사령관, 국군 방첩사령관,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사용하던 비아폰의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김성훈이 맞다고 답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대경은 김성훈이 최초에는 비아폰 전자정보의 삭제를 지시하였다가 그 후 보안 조치 실시를 지시하였지만 그 표현만 바꾸었을 뿐 지시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의견서 7쪽 진술하겠습니다. 김대경은 2024년 12월 12일 박정준의 지시에 따라 국군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사용 비아폰 압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회의를 하였고 이 길인 12월 13일 10시경 그 결과를 박정준에게 보고하자 박정준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국정원의 보안사고 판단을 받자 대통령이 차장을 통해서 계속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쪽 진술하겠습니다. 김대경은 2025년 2월 26일경 국회에서 박종준을 만나 박종준으로부터 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수사기관에 출두하시게 하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나에게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김대경은 공포탄을 쏘면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10월 10일자 증인 김민수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및 녹취서입니다. 김민수는 2024년 12월 7일경 김대경으로부터 김성훈이 수도방위 사령관, 국군 방첩사령관,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비아폰 전자정보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다. 대통령의 지시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고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비아폰 단말기의 통화 기록 삭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민수는 그 무렵 김대경으로부터 김성훈의 지시를 거부하였으나 김성훈이 보안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계속 지시를 이행하라고 독촉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김민수는 2024년 12월 12일 차후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보고서를 김대경 및 실무자와 함께 보고하였는데 김성훈이 이런 것을 남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며 문서화한 것에 대해 화를 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민수는 2024년 12월 12일경 김대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가보니 김성훈이 로그아웃을 하면 비아폰 전자정보가 삭제된다고 했는데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며 화를 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최초 김민수 IT 계획부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서버에서의 비아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였다는 것인데 이는 김성훈의 지시가 보안 조치를 하라는 포괄적인 지시였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한 최소한 단말기와 서버 중 어느 것을 지정해서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김대경 지원본부장이 스스로 통화 기록 삭제로 이해한 후에 부하에게 서버에 있는 통화 기록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검 제출 증거순번 198번 사경 작성의 김대경 진술조서 일부 내용입니다. 김대경 지원본부장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지시를 보안폰 단말기에 저장된 통화 기록 삭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김대경에게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성훈 차장이 명시적으로 단말기를 지칭하지는 않았고 또한 통화 기록 삭제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것도 아니면 명백하며 이 모든 것은 김대경이 스스로의 판단하여 이해한 것은 김성훈의 최초 지시가 포괄적인 보안 조치였음을 반증하고 있고 만약에 단말기의 통화 기록 삭제를 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스스로의 판단 절차와 이해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서 일부 내용입니다. 김민수 IT 계획부장이 김대경 본부장에게 지시를 하면서 서버에서 특정 비아폰 통화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느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IT계획부장은 김대경 지원본부장의 지시를 서버에서 특정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느냐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김대경 지시 역시 명확한 것이 아니었고 김민수도 김대경의 지시를 스스로 판단해서 이해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서 일부 내용입니다. 김대경 지원본부장은 우리의 보안폰 존재가 알려지고 단말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의 지시가 단말기 통화 기록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는 것으로 김대경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이 필요했을 만큼 김성훈 차장의 최초 지시가 특정적이고 명시적이지 않은 포괄적인 지시라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있고, 또한 비화폰과 관련된 모든 진술이 모두 정확한 지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지시자의 말을 듣고 이해하거나 스스로 생각한 바를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서 일부 내용입니다. 김대경 지원본부장은 김성훈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김성훈에게 다시 물어보지 않고 단말기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지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으로, 결국 단말기 통화 기록 삭제는 김성훈의 지시를 받은 김대경이 스스로 생각하고 도출해낸 임무임이 명확하고 김성훈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서 일부 내용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으로부터 2024년 12월 7일에 지시를 받고 3일 후에 다시 재촉을 받았는데, 그때 보안 조치를 하라고 김성훈이 재촉을 하였다는 것으로 김성훈이 김대경에게 최초 지시를 내린 것 역시 보안 조치 지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조서 일부 내용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보안 조치 재촉을 하던 자리에 같이 있었던 김민수 IT계획부장 역시 김성훈이 통화 기록 삭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보안 조치를 지시했다는 것으로 김성훈이 최초 지시가 보안 조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보안 조치에 대해 김민수, 김대경은 통화 기록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이는 스스로 판단해서 도출한 임무 과제였음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즉 비화폰 삭제와 관련된 각자의 진술은 모두 자신이 이해한 바, 생각한 바를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 초기 6.19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은 관련 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형식상 위법성 판단을 유보한 것이나,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거나 또는 위법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어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합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행위는 물론 이에 기초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 행위도 모두 위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관할 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소법에는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은 반드시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 및 공소제기 권한이 있으나 그 밖의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만 존재할 뿐 공소제기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만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요구 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서울중앙지방 검사는 중앙지검 검사는 그 공수처 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권한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관할 경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전속 관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검에서는 공수처법 31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공수제기하는 사건의
관할 법원을 정한 것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수차례 기각당하자 관할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이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책임자의 승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2022년 8월 31일 대통령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 제1항은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공관총 정문을 강제로 열고 경내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수처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행위이자 군사기지법 위반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공수처는 그 당시 형소법 제110조는 대물적 강제처분, 물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에도 군사당 비밀 보호 필요성은 동일한 점,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구조, 건조물 위치, 병력의 배치 등 그 장소 자체로 비밀성이 인정되는 점,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당 비밀을 요하는 장소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인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점을 비추어 보면 대인적 강제처분에도 형소법 11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그 서증조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색 장소로 기재되지 않은 곳의 수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영장에 특정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닌 장소나 물건 등에 대하여 수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증거순번 2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장에 수색할 장소는 대통령 강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3항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수색 장소에 기재되지 않은 한남동 726-80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부터 수색을 하였기 때문에 영장주의 및 적법 절차 원칙을 위한 것으로 공수처의 이와 같은 수색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검은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고 변호인의 논리대로라면 아파트 내부 도로, 외부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 모두 수색영장에 기재해야 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장소는 군사기밀보호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공관초 진입행위를 단순 이동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아까 서증조사에서 나왔듯이 공수처는 이미 모든 지번을 적어서 출입 허가를 얻었는 바 이곳이 단순히 이동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아파트 내부 도로, 외부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특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영장 미제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전에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5-80 대통령 관저 공관청 정문에서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다수 인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정문을 송기하고 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영장 집행은 위법합니다. 특검은 대법원 2014도 10978 판결을 근거로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서증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특검은 정문 관저 앞에서 도태우 변호사의 영장 제시 요구에 불구하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영장 제시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이 사건 영장 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불법 촬영 및 위법 수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부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수처는 관할 부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보호시설을 촬영하였고 체포 집행 전 과정을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 및 사진 자료는 위법 수직 증거에 해당하고 이에 터잡은 진술 등 관련 자료는 독수독가 이론에 따라 증거 능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본건 채증 영상은 범죄가 실행 중인 사항에서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을 갖추어 촬영된 것으로 형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관할 부재장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긴급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전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최소 침해성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형소법 제110조의 규정상 군사상 기밀이 수사상 필요보다 우월한 법임은 명백한 바 특검의 이와 같은 공수처의 이런 위법한 촬영은 법익 균형성과 상당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검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특검은 지금 직권남용죄 법리에 대해서만 짧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지금 공소장 내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있고 일부는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를 갖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중한 범죄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기소하고 있는지 좀 약간 의문이 듭니다. 또한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가벌성이 무한히 확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냥 부당한 지시만 했다면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만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바로 성립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그 구속 요건, 이게 대통령 경호처법상 구속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한 판시는 없습니다. 다만 94도 128 사건에서는 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원심이 구속 요건이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여 대통령 경호실법상 위반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판시한 바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대법원도 아마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동일하게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즉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비아폰 관련 삭제 지시 등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